안녕하세요. 정현의 기업연구소 정선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B2B 렌탈의 모든 정보를 대표님들에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우리 B2B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VM 파트너스 대표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창업을 해서 현재 기업 및 병원에 500개 이상 이제 기업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정일 기업연구소와 함께 B2B 렌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건아 대표라고 합니다. 네네. B2B 렌탈에 대해서 좀 일반 대표님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생소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B2B 렌탈이 어떤 건가요? 보통은 이제 렌탈 하면은 이제 자동차 렌탈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요즘은 이제 B2C랑 B2B가 있는데, B2C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편한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이제 B2C고요. B2B 같은 경우는 기업 및 병원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저희 렌탈사가 구매를 한 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36개월에서 48개월 동안 납부를 하여 100% 경비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좀 정수기 예를 들어주시니까 좀 이해가 좀 쉬운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렌탈이라는 거 익숙치 않았잖아요. 네. 당연히 사야지 이랬는데 네. 그걸 빌려 쓰나 이게 네. 초창기엔. 그런데 지금은 렌탈이 뭐 가전제품의 대부분도 네. 뭐 침대 뭐 되게 확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렌탈을 선택하는 이유는 좀 관리의 용이함, 그리고 초기 구입에 대한 그 초기 부담금에 대한 또 낮아지는 거,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B2C, 소비자가 직접 회사로부터 좀 렌탈료를 내고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익숙한데, 네. 지금 이제 B2B, 그러면 회사와 회사대 렌탈이잖아요. 네. 자, 어떤 회사들이, 또 어떤 업종이 이런 B2B 렌탈을 많이 해요?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 병원, 특히 병원 중에 이제 과세 사업자인 이제 피부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 위주의 이제 보철, 교정과, 이런 쪽이 이제 많이 합니다. 네, 병원은 요새 뭐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병원 홍보할 때 뭐 최신 장비 네, 막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들 많이 하시는데 장비가 꽤 고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또 뭐 리스도 많이 하시고 렌탈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는데, 뭐 원장님들이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은 그냥 개인으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B2B 렌탈의 그 장점은 그럼 뭐예요? 보통은 이제 그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계 구입할 때 첫 번째로 이제 현금 구매 하셔가지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경비 처리하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20%에서 30%를 이제 납입을 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처럼 100% 이제 초기 부담금이 0원으로 해서 이제 100% 이제 렌탈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장점이 초기 부담금이 적다. 네. 그 외에도 초기 부담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0원이고요. 없다. 예, 초기 없습니다. 부담금 예, 없다. 없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사용료에 대해서 100% 이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리스와 이제 렌탈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경비 처리되는 이점이 있지만, 이제 만약에 리스를 할 경우에 특히 이제 뭐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부채에 잡혀버립니다. 근데 이제 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 개념으로, 사용자 임대 개념으로 이제 임대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여신의 이제 한도도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보통은 구매할 때 리스나 보통 캐피탈을 이용하는 것보다 렌탈을 먼저 이용한 후에 리스 캐피탈을 이용하시면은 여신 한도를 2배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렌탈이, 그 B2B 렌탈, 그러니까 리스로도 기존의 원장님들은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장비 구입할 때 워낙 비싸니까. 근데 렌탈하고 리스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리스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 통제, 금감원 통제를 이제 받지만 저희 렌탈 같은 경우는
비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공정위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금융으로서 금융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용에 대한 어떤 한도 여력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가 약간 대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신용도 혹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이제 부채로 잡히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대부분들 좀 꺼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렌탈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같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창업할 때 보면은 초기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이제 은행에 먼저 가서 친인척한테 빌리다가 또 이제 은행 같은 데 가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좀 바꾸라고 합니다. 일단은 렌탈을 통해서 장비를 전부 다 인테리어 포함해서 전부 다 마련하고 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4, 5개월 후에 은행에 가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저희 렌탈에서 만약에 한 1억 정도의 물품을 썼다 하더라도 1억 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에서 1억, 은행에서 1억, 총 2억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자금의 유동성이나 이런 게 음. 가장 중요한데 뭐 맞습니다. 기업의 피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력을 좀 그 여유분을 음.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점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B2B 렌탈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업종은 이제 장비가 꼭 필요한 업종. 즉 네. 이제 개인은 이제 우리 원장님들, 네. 의사 선생님들, 또 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많이 쓰는 데는 제조니까 네. 제조업 대표님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 B2B 렌탈을 본격적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좀 이렇게 기억에 남거나 이런 고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렌탈을 또 저희 회사와 같이 함께한 이제 그 고객사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육가공의 육가공. 육가공의 선두 기업인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총 이제 3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붕에 태양광 요새 설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비랑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 회사와 같이 렌탈을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처음에 렌탈을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이금융권을 쓰다 보니까 이거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신금융이 대한 어떤 신용 여력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참작이 돼서 저희랑 가볍게 잘 계약이 된 파트너사가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육가공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실제 냉장고 하나가 1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설비 시설 하나가 보통은 10억에서 20억 정도 보통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만약에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 회사에 매각을 이제 해서 서류상을 매각을 해서 재사용 렌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꼭 새로 사는 거 말고 기존 네. 장비도 네. 이제 자산으로 구입했던 거를 좀 렌탈로 돌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또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렌탈로 이렇게 했을 때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법인세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이제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큽니다. 그렇죠. 보통 40% 이상 구간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보료랑 이제 기타 세금을 포함하게 되면은 통상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금보다 요새 건보료가 더 무섭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네. 요새 저희가 이제 병원장님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가지시는 게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이 B2B 렌탈도 병원장님한테는 어떤 절세 측면에서도 괜찮고 자금 운용 활용 부분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 네, 방법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것을 뭐 모든 병원이나 모든 제조업체 그래도 렌탈을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뭐 신용도나 자산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보통 법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렌탈을 한 3억 정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기 순이익이 1억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좀 쉽게 렌탈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 기업이 렌탈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신용도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한 35%, 시율 35% 이상 구간에 해당이 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담보를 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렌탈료를 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신용도는 심사를 하는 게 네, 맞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대표님들이 보시면서 조금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이 렌탈을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업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장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만도 한번 요약을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업종은 법인 사업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높은 법인 사업자. 단기 순이익이 높은 네, 법인 사업자. 세금을 많이 내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즌에 가장 고민이 많은 이제 원장님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하기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그 소득이 일단 그 높기 때문에 일단 경비 처리 부분이 가장 높은 그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1년 내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이쯤 되면 다들 걱정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딱 검토하기에 가장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 육가공 업체도 이렇게 렌탈을 그 대표님이 선택을 하셨을 때는 초기 부담금이 적다는 부분이 컸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 여신의 한도가 그대로 또 남아있다는 맞습니다.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저희가 개인이 뭐 정수기 같은 거를 렌탈을 하면 혹시 그 제품에 어떠한 이제 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 B2B 렌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계 장비에 대한 관리 이런 거는 서비스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공급하는 공급 업체에서 기계 공급하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렌탈을 이제 기업이 필요한 제품을 대신 구매 역할만 해서 구매를 해서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제 그 판매하시는 그 회사에서 AS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은 있겠네요. 네, 일례로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보통 AS 기간이 보통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그 이제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에서 공급한 업체에서 보통 30년 동안 AS를 이제 그 사용자와 같이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좋다는 건 알지만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단 크시고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 BP점이 이제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7년 뭐 이렇게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한 거를 다 회수를 하고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보다 이게 이제 태양광도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설치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절세 혜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보면은 아리백 개념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리백으로 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이미지 제고가 ESG 경영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쓸 때 그런 세제 혜택과 어떤 경영에 대한 이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어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보고서가 ESG 관련된 보고서가 있으면은 은행이나 이제 다른 이제 정부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세제 혜택은 저희가 이제 렌탈을 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요거 외에 다른 또 세제 혜택이 있나요? 세제 혜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외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회계감사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가 보통 1년에 한 2천에서 5천 정도 많게는 들어가는데
이건 외감 회피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B2B 렌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저희한테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감 법인 같은 경우는 외감 회피 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 외감 임박 법인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외감은 아무래도 좀 이제 대표님들이 부담스러워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120억 지금으로 올라갔지만 막 119억 맞추시고 막 그러시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B2B 렌탈이 또 외감 회피라는 단어는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일반 법인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는 대표님들한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냥 언뜻 생각하면 대표님,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을 하면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건데 네. 총 자산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저희가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뭐 외감이 임박했는데 이 B2B를 활용함으로써 그 기업의 전체 자산이 감소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맥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병원장님들은 항상 어떤 새로운 기계가 요새는 계속 바뀌고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늘 그런 최신 장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시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B2B 렌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뭐 이게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나 뭐 단점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세금 혜택을 본인 이제 병원장님이나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대부분의 리스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경비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못 받는 거에 대한 그 단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고 저희 B2B 렌탈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단점은 일단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고 그리고 이게 합법적으로 절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분들과 그다음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절세 혜택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개인이 뭐 정수기 렌탈을 할 때 큰 위험이나 리스크 없는 것처럼 그럼요. 법인도 어떤 기계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사를 통해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장점이 있으니까 기존에 어떤 신규 장비를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인 대표님들 또 기존에 어떤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고 싶은 대표님들 특히 세구간이 높은 세금이 걱정인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 병원 원장님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 금액을 3천부터 10억까지를 보통 저희가 다룹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요새 좀 많이 경기가 힘들어서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갖고 있는 보유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는 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그 플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가로 있다가 내가 이거를 좀 그렇죠. 팔아서 좀 현금 흐름을 좀 좋게 하고 현금이 지금 필요한 시기니까 그리고 좀 렌탈을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이 렌탈 서비스라는 게 맞습니다. 현대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2B 렌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대표님들 지금 연말이어서 뭔가 좀 비용이 또 더 절실한 시기일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회사에 또 이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는 좀 회사별로 좀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받는 기본적인 이제 대표자 신용도와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어떤 신용 등급,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만 일단 기본적인 서류만 제공이 되면은 가용 금액이랑 절세 혜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컨설팅을 또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이런 뭐 다 외부에 이미 공개가 돼 있는 내용들인데 뭐 이런 부분을 갖고서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능할지 그게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럼 네. 대표님이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추가의 그런 기계 장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렌탈을 사업을 더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게 판단이 서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장비 렌탈도 많이 되는데 두 번째는 공장이나 병원에서 갖고 있는 보유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자금을 어떤 지원해드리는 그런 렌탈 쪽이 좀 현재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방 하나에 수많은 기계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쵸. 장비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거 담보로 해서 나 대출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가라고 합니다. 네, 맞죠. 근데 저희는 저희 렌탈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도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재렌탈의 개념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네. 그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은행에서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가치로 따져서 또 담보로 본다면은 별 효용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장비를 통해서 또 환자를 받아서 계속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렌탈사에서는 좀 그런 측면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은행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지금 이제 연말로 가면서 어떤 비용에 대한 좀 합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좀 검토하고 싶다. 또 세율이 내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 뭔가 장비를 새로 마련하고 싶은데 회사에 좀 자금이 부담스러운 분들, 아니면 기존 장비를 좀 재활용하고 싶은 네. 그런 대표님들이 이런 B2B 렌탈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 하단에 또 상담 신청 링크가 나가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VM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 이제 직원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직원이 많네요. 네, 저희 직원들과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회사가 지금 한 4년 차인데 네. 직원이 50명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신 네. 아마 이 시대에 맞는 아이템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B2B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개선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개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하허톳하면 조금 부정적인 인식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요즘은 다 그냥 똑같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B2B 렌탈 같은 경우는 이동식 주택,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동식 주택도 그게 되나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농막 있지 않습니까? 네, 농막 같은 경우도 됩니다.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B2B 렌탈이 어느 범위까지 됩니까? 했을 때 사람이랑 번호판 빼고 달린 거 빼고는 다 된다. 번호판은 이제 리스니까. 네. 그 법이 이제 뭐 동상 개념이긴 한데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번호판이 이제 붙여져 있는 거랑 사람 빼고는 다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관련된 렌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료가 한 달에 기업에서 한 1억 정도 나온다. 그런데 이제 수변전반이랑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또 열 효율 개선으로 해서 보일러를 이제 노후 배관을 교체한다 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열 효율 개선과 관련된 렌탈 품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너지 절감이 된다 하면은 전구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이제 전구를 이제 교체하거나 고효율 전구를 교체하거나 할 때도 전구 교체할 때도 저희가 다 렌탈로도 가능합니다. 네.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열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전기요금 저희 회원사도 그 그라비아 인쇄 때 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에서 한 2,000 사이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 절감하는 시설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 시설비가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높으니까 시설을 하면 몇 년 안에 전기요금으로 회수는 되겠지만 그래서 검토하다가 못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업체도 이 렌탈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 이제 효율 개선 할 수 있는 장비 렌탈, 그 다음에 보일러 열 효율 개선. 그래서 열 효율과 관련된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거는
다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0원,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100% 비용 처리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36개월이 되면은 나중에 본인 자산으로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업종들은 요새 이제 환경 규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되 렌탈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금 0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법인세도 절감이 되고. 네, 맞습니다. ESG 경영도 되고. 네, 맞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하면 대표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을 보면은 사람하고 번호판 빼놓고는 다 네. 렌탈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절세. 네. 저희 또 채널의 가장 핵심이죠. 절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ESG 경영. 네. 그리고 초기 부담금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신을 잡히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B2B 렌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한 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거. 요즘에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스마트팜이나 그리고 태양광 그런 쪽으로 해서 신사업을 펼치는 그래서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신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신장비. 네. 급성장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